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황제놀이에 빠져 지낸 여인들 중 한 명인 독송 시절의 유아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거 중국에는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여제급 대우를 받는 여인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녀들은 모두 상당한 집안 출신 여인들이었는데, 오늘 대화에 나갈 유아라는 북송의 여인은 위에서 말한 측천무후 같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집안 출신이 아니라 흑수저 중에서도 흑수저 출신으로 한마디로 거의 고아와 같은 특이한 경우의 황실 여인이었었죠. 중국의 긴 역사가 흐르는 동안 황실 조정 내에서 소위 태후들의 섭정이나 태후의 친정 가문에서 조정 업무를 관장하여 어린 황제를 마네킹처럼 세워놓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기는 했지만, 송대 진종의 황후였던 유아라는 여인은 이러한 무분별하거나 위법하게 진행되던 섭정의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수렴청정이라는 제도를 확립한 황후입니다. 그래서인가 송나라 구중궁궐 속에서 수렴청정을 했던 태후는 약 500년의 세월 동안 8명이나 되었고, 유아를 기준으로 그녀 이전의 태후들의 시호는 모두 두 글자였지만, 그녀는 과거 당나라 여후 모측천을 본뜨고 싶었는지 그녀와 같이 장원명송 네 글자로 만들었으며, 모측천 다음으로 용포를 입었던 유일한 여인이었죠. 청대 말기의 조정에서 막 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권력을 휘둘렀던 서태후는 유아를 엄청 존경하였기 때문에 송대장원 황후고사를 표본으로 자신의 수렴청정 전체적 체제를 수립하도록 분부하기도 했다고도 합니다. 독송의 황후 유아는 당시로선 장수했다고 할 수 있는 65년의 삶을 살았고, 그녀의 인생은 모두 4번의 15년 단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5년은 그녀가 조정이 아닌 민간사회에서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와 같이 거의 광대처럼 저작거리에서 노래 등을 하며 고생스럽고 어려운 생활을 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15년은 그녀의 인생에서 진종이 아직 고위에 오르기 전 조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기, 그의 첩으로 들어가 향후 그녀가 북송의 조정으로 입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시기로 첫 단계의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 잠시 행복하고 나름 아름다웠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얼마 후 두려움에 떨며 계속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 15년은 그녀가 본격적으로 황후로 자리 잡게 된 시기로서 독송 조정의 안정이 흔들리며 구중궁궐의 문제가 민간을 평온했던 모습과는 달리 수많은 우여곡절과 계속되는 황권에 대한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왕이 한왕으로 봉해지며 유아는 결국 황후에까지 오르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 15년의 단계는 유아가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황후와 태후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구중궁궐 전체에 펼쳐나가며 그녀의 인생 중 가장 화려하고 결국 모측천과 같이 용포를 걸친 여인이 되었던 시기로 후대에 그녀의 이름을 깊이 각인시킬 수 있었던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유아의 마지막 단계는 15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20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유아는 그야말로 원도원도 없는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는 했었지만, 또한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회유와 협박 혹은 타협과 배신, 그리고 거짓 밀착과 모함 등 현재의 정치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겪어나가야 하는 고단한 시간이기도 했었죠. 서기 986년 송태종은 태평흥국 8년 모든 황자들을 왕으로 봉한 다음 각기 영지에 보내어 그곳을 다스리도록 했고, 당시 16살이던 셋째 아들 조항보 한 왕으로 봉해지면서 궁을 나오게 되는데, 그는 마치 새장에서 탈출한 새처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때 평생의 여인이 되었던 유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유아는 흑수저에 불과한 집안 출신 여인이었지만, 이후 그녀가 황실로 들어간 다음에는 그녀는 명문가 출신으로 바뀌어 기록되었는데,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우유의 대장군을 지냈고 어머니 역시 명문가 출신으로 기록되었으며, 친정어머니는 품 안으로 달이 떨어지는 좋은 태몽을 꾸고 임신을 했다는 등 수많은 미사여구를 기록하였는데, 사실은 온갖 뻥으로 거지를 재벌로 둔갑시킨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조항을 만나기 전까지 북처럼 생긴 악기인 도고를 치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보기 드문 악기를 다루는 것을 신기하게 구경하던 사람들이 몇 분의 역전을 던져주면 그것으로 어렵사리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외모가 아름다웠고 총명했던 그녀는 우연히 평복을 입고 거리로 나온 조항이 눈길을 사로잡게 되면서 그의 곁에서 지내게 되는 행운을 잡게 되었죠. 그러나 두 사람의 신분이 워낙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주위에 책임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고, 특히 두 사람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긴 조항이 유모가 태종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하자 박태침 조항을 명문가 교수와 혼인을 시키려 준비 중이었던 송태종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며 왕부에서 유아를 쫓아내 버리라는 명을 내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애들이 사랑에 빠지면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게 인간사 아닌가. 조항은 아버지 태종의 준엄한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 그녀를 자신의 신복 장기의 집에 10여 년을 숨어 지내게 했지만 조항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던 어린 유아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으며 또한 이 기간은 그녀의 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시간이었습니다. 유아가 신복의 집에 숨어 생활하는 가운데 조항은 아버지 송태종의 명을 받들어 대장군 반미의 딸과 혼인을 했지만 사랑하는 유아와 억지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조항이 왕비 반씨에게 온갖 화풀이를 해대는 바람에 혼인을 하기가 무섭게 반씨는 냉대 속에 살게 되었고 거기다 친정 세력도 모종의 사건으로 힘이 기울기 시작하자 결국 우울증을 앓다가 몇 년 만에 죽어버리죠. 만약 송나라의 정치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유아는 평생도록 숨어 지내야 했을 것이고 사실 황제의 숨겨둔 첫 노릇 후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여자로서 그리 억울하거나 나쁜 삶은 아니었겠지만 사람 팔자 알 수 없다고 했는가.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터닝 포인트가 형성됨으로써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거나 한이 서린 삶을 살게 된다면 인간이라면 우선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고 만약 운이 좋아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을 때 뇌 속에서는 곧바로 지나간 고난의 삶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욕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당시 송나라는 어린 황제를 대신해 그의 어머니가 섭정을 하던 호주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였고 그렇기에 태조 조광유는 어머니 두태우의 충고에 따라 어린 황제를 세우지 않고 황제인 마청이 죽으면 다음 동생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항상 나이가 찬 황제를 세운다는 국책을 만들었기에 유아의 남편 조항이 형들이었던 황제들이 제위에 오른 후 요절에 버리게 되어 운 좋게 황위에 앉게 됨으로써 유아 역시 황후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10년간 은둔 생활을 하던 유아는 당시 일자무식이었으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독서를 시작한 후 긴 세월의 책과 함께 한 영향으로 시골뜨기 안악에서 시설을 통달하여 높은 책략의 능력을 갖춘 능한 여성 정치가로 탈바꿈하게 되었죠. 후일 조항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황위를 물려받게 되는 것을 근처에서 눈여겨본 유아는 정치판의 권모술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고 황제 조항은 후궁에 있던 수많은 여인들을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었지만 젊고 인간적으로 진실했던 나이에 그는 첫 사랑이었던 유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입궁 당시 유아는 과거 수천리 피난길에서 살아남기 위해 술집에서 노래하며 힘겹게 연명해 왔었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은둔하는 고단한 삶을 살아왔었기에 후궁의 여인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어린 후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심리와 수단을 갖추게 된 그녀는 조항 즉 진종의 총애를 독점할 수 있었죠. 당시 아버지의 명으로 결혼했던 황후 곽씨가 자신이 낳았던 3명의 아들들이 모두 요절하자 충격으로 꼴까닥 해버렸고 황후 자리를 유아가 냉큼 주워 먹으려 하였지만 진종과 유아의 뜻과는 달리 조정 대신들이 미천한 출신이자 근본도 애매했던 유아를 황후에 앉히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섰기 때문에 유아는 어쩔 수 없이 황후 자리에 앉는 것을 사용하면서 6년간 황후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황실에서 태어났던 황후 곽씨의 세 아들이 유절해 버린 후 황실에는 황자가 없어 조정 대신은 물론 진종도 매우 근심이 컸는데 황후 곽씨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을 때 진종은 덕비 유아가 황자를 낳았다고 선포를 하며 대경사를 알렸고 그렇게 되자 그녀가 황후 자리에 앉는 것을 반대했던 대신들의 입은 막혀버리며 황자가 3살이 되던 해 드디어 유아는 정식으로 황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 유아가 낳았다는 황자는 실상 그녀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고 그의 진짜 생모는 유아의 시녀 이씨였으며 황후 자리에 오른 유아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조정과 황궁 내 힘겨루기에서 버텨내기 위해선 강한 친정의 힘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고아같이 자란 여인이기에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가상이 아닌 현실로 보이는 외척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